건축가의 역할은 의사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은 몸의 병을 치료를 한다면 건축가들은 현상을 분석하고 진단을 함으로써 삶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그 도전에서 얻어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위너로 선정된 정릉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100년 정도 된 고건축물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한 일반적이지 않은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해서 같이 진행을 했더니 완벽하게 만족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까지 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런 시도가 있으니 이런 결과도 있고, 그래서 시도를 하게 되고, 연결고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지오로직의 심유진입니다.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위너로 선정된 정릉집은 꽤 자부심이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더현대 서울 안에 들어있는 오 미스터 래빗이라는 아동복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하면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선을 하나 긋는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개구부가 어디에 생기는지, 마당에 넣을지 말지, 모든 게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는 설계를 하는 편이에요. 가끔 건축가로서의 역할을 마치 이제 조물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건축가들도 물론 본인의 공간을 설계를 하긴 하겠지만 주로 클라이언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 그럴 때 항상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우선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우선이다? 예를 들면 정릉집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배우가 역할에 몰입하듯이 엄청 완전 빠져들어서 그 집에서 잠을 잔다거나 쉴 때를 상상해보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용자를 위한 섬세한 배려들이, 아, 이건 지오로직이니까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클라이언트들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같이 꿈꾸는 것 같아요. 처음 미팅을 하면 클라이언트 분이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는지,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는지, 조금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을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해 하세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국악학원이었어요. 클라이언트 분한테 이제 그런 걸 물어봤죠. 이제 여기 오는 학생들은 나중에 꿈이 뭐예요? 조수미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게 꿈인가요? 국악가가 되는 게 꿈인가요? 이제 이런 거를 여쭤봤더니, 아, 우리 학원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랑 같이 고민을 하세요. 이 학생들이 꿈꿀 수 있는 요소들을 막 찾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저희가 둘 다 완전히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쾌감이, 안 해보면 모르죠.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그 마지막의 쾌감을 잊지 말라고, 그 쾌감이 우리를 지속할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혼자서 건축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협력업체들을 상대한다거나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한다거나 할 때 조금은 어린 나이에 혼자 시작을 했던 거여서 응대를 하면서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나이가 있는, 좀 더 세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덜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로 인해서 좀 더 힘들어질까봐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께서 어디 시공하고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막 쫓아가가지고 운전해드리고 밥 사드리고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옆에서 막 지켜보고 있고 막 옆에서 메모하고, 클라이언트 분들과도 더 부대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그 도전에서 얻어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주택이면 주택, 상업공간이면 상업공간, 막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넓은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다 섭렵하려고 일부러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릉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은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해서 같이 진행을 했더니 완벽하게 만족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까지 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연결고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릉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거의 100년 가까이를 살아남은 석가래를 살리는 부분이었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3명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 안에 기둥이 있다거나 건축물의 구조적인 거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릉집 같은 경우는 나무와 나무들이 서로 짜여져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볼 수 있고 여기는 왜 이렇지? 이 나무랑 이 나무는 왜 다르죠? 막 하면서 엄청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만지면서 나무와 시멘트의 다른 점들도 알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모든 오감을 다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릉집에 현재 살고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거주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마당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창들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백구와 인사를 할 수 있고 각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과도 창을 통해서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아지와 아이들과 클라이언트 부부가 시선을 교환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기를 원해서 아이들 방과 백구가 있는 마당 사이에도 큰 통창을 두고 시선적으로는 다 교환할 수 있도록 공간 설계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분들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제가 디테일하고 섬세한 것까지 체크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건축가이지만 스스로에게 아직도 저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내가 좋은 건축가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그냥 일반적인 월급쟁이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물론 월급쟁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건축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더 치밀하게 계산하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끈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여행을 가더라도 건축물을 보러 가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고 건축을 공부하는 건 너무 즐겁고 항상 공부를 놓지 않는 자세? 그게 전문가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막 파워풀하고 막 진보적이고 이렇지는 않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씩이나마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축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저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